후임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함합형이 무성합니다. 지금 다 사의 표명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 대통령실은 아직 이번 어제쯤, 그러니까 일요일쯤에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일단은 아무 말 없었어요. 네, 신중하다고 일단은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뭐 네. 당장 인사 검증도 해야 되고 음. 또 총선 참패한 상황인 만큼 여론의 동향도 살펴야 하죠.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좀 신중한 입장인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장 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발표를 했다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뭐 야당의 공세는 불보듯 뻔하고 또 네. 민심도 악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죠. 다만 한 가지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정치인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뭐 관측이 나오고 그 있고요. 뭐 경제인이나 교수나 학자가 아니라 그렇죠. 정치인에서 이번에 뽑힐 것 같다. 사실 초대 한덕수 총리는 이제 뭐 경제인에 그렇죠. 가깝다고 봐야 되는 인물이긴 무역협회장도 하죠. 지내고. 네. 자, 특히 총리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현역 의원은 이런 수식어가 붙잖아요. 현역 불패. 네, 그 청문회를 통과하고 뭐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총리의 경우에는 뭐 불패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남은 임기 3년 동안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무 감각도 좀 요구가 된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인이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이번에 당선된 뭐 권영세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네. 특히 이 호남 인사로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이정현 전 의원, 이정현 전 의원이 거론이 됐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아니냐, 뭐 친박근혜 인사 아니냐 이런 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고 이제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참여정부 정책실장 출신인 이 김병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 그리고 사선 출신이자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거론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야당과 가까운 인사인 만큼 뭐 쉽게 반대할 수 없을 거란 점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희망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일단은 그럼요. 언론이나 정치권에 의해서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비서실장을 보면 대통령 말 그대로 비서실장, 대통령 의중도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내밀한 소통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비서실장 후보군도 뭐 원희룡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총리로 거론되는 김한길 위원장 포함해서 뭐 대통령과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포함해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낙선을 하거나 불출마한 방금 말했던 이제 뭐 원희룡 전 장관이나 정진석 의원 등이 거론이 됩니다. 예. 물론 뭐 방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의지와는 관계없이 한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긴 하고요. 사실 지금 뭐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 만큼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인적 그 개편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제 뭐 조만간 인사를 발표해야 될 상황이긴 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제 중용이 되느냐, 누구를 이제 후보로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아 정부가 그래도 국정을 좀 쇄신할 의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제 좀 참신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좀 발표를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또 너무 늦어질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쇄신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주 중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말간에 발표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도 이제 좀 빨리 뭔가 분위기 전환을 탁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지 않겠냐 했는데 일단 그건 아니었고 네. 괜히 섣불리 발표했다고 괜히 뭐 검증 과정에서 또 막 잡음이 나오면 뭐 안 하니만 못한 퇴신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네. 신중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간을 제가 좀 가져왔는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뭐 이게 원래 신문들이 이런 거 맞히기 되게 좋아하고 맞히면 되게 또 이게 그럼요. 자존심 걸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이 인사 관련 단독이 되게 중요하죠. 얼마나 평소 취재원이 또 탄탄한가가 또 이렇게 좀 증명되는 거니까. 동아일보가 오늘 원희룡 거론되던 비서실장 쓴소리 할 인물도 필요하다면서 정진석 등도 검토된다라고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했는데요. 보면은 이제 비서실장 총리 인선 총선 패배 입장 발표로 쇄신 의지를 내비치려던 대통령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들로 후보군을 넓히고 있다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이유가 같은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출신이다. 뭐 이런 점이 그리고 게다가 지금 총리 후보군에 있는 권영세 의원과도 그러면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 그러니까 대통령 만약에 권영세 의원이 총리가 되면 총리 비서실장 3명이 다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 이러면 좀 부담스럽다. 네. 아무래도 뭐 검사 출신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좀 국민적 반감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작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쓴소리할 사람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더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 인물로 이정현 전 의원을 거론하고 있는데 호남이라는 점이 좀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리고 이정현 전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로도 말 나오고 비서실장 말에서도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아무런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저런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권영세 의원이 총리 기용에 좀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그 서울 용산이 지역구로 있는 점을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설로도 뭐 이른바 보수지나 진보지 모두 다 이번에는 좀 대통령이 변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네.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면면들로 보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취지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중앙일보도 가장 대통령에게 그동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로 협소한 인재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윗분의 뜻만 받들던 기재부 출신, 검찰 출신 관료들로 돌려막다 보면 이번에 어려울 수 있다 또 이런 말을 해왔고요. 또 경향신문도 재밌게 좁은 인재풀을 또 말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좁은 인재풀에 의존하다 보니 인사는 매번 돌려막기나 찔끔 개편으로 끝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도 경향신문도 좁은 인재풀, 협소한 인재풀을 대통령의 어떤 리스크 아니면 약점으로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 같습니다. 사실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도 총리와 비서실장이 동시에 한마평에 오르는 것도 사실 좀 기이한 현상이긴 하죠. 사실 전혀 다른 일을 한 역할을 하는 조직에 있는 인사들인데 네. 동일한 인물이 거론되는 것 자체도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풀이 좀 좁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이제 이번 인사의 관점이 모아지는 것은 네. 얼마만큼 찬신한 새로운 인물, 또 아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느냐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또 참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했다가 뭐 그렇죠. 부동산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네. 병역 아들 뭐 병역 아니면 뭐 위장전입 뭐 교육 등 요새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뭐 일견 속도 조절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쇄신한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된 인사가 나야 될 것 같긴 네. 합니다.